사카미 아스토는 경기의 리듬을 읽고 기업의 성장 사이클을 관찰하는 것이 장기 투자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단기 가격 변동에 집중하고 호재 기사에 매달리지만 그는 경제의 본질을 보라고 말합니다. 경제는 항상 호황과 불황을 오가며 가격은 이론적 합리선 부근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늘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 쪽으로 과장되게 치우칩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임무는 단순히 싼 주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불황, 저금리,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이 시기에 종목을 모아야 합니다. 반대로 과열, 고금리,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는 기업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반영되므로 이익 실현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시장은 공포와 탐욕이 소용돌이치며 투자자는 심리에 휘둘려 잘못된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합니다. 바로 여기서 사카미 아스토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장기 투자자가 되려면 선행 투자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 R&D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때, 판매망을 확충하면서 당장의 이익이 악화될 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이지요. 이 구간은 겉으로 보기엔 재무 상태가 최악입니다. 비용이 늘고 이익은 줄고 부채는 불어나며 투자자 대부분은 외면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이 기업 성장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기입니다. 사카미는 이 불편한 국면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자산가격 연구 역시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진은 장단기 금리차, 배당 수익률, 신용 스프레드 같은 지표들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금리와 경기의 흐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 수익률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라는 뜻입니다.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가계의 돈이 기업으로 이동하고 그 시점이야말로 기업이 선행 투자를 감행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공장이 가동되고 신제품이 시장에 퍼지면서 실적이 호전되는데 주가는 이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 움직입니다. 결국 대중이 실적 개선을 확인하며 뛰어드는 시점에는 이미 주가가 고점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사카미는 실적이 아니라 선행 투자의 흔적을 보라고 조언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숫자가 좋을 때 매수한다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데 바로 그 습관이 상투를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워런 버핏의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버핏은 늘 말합니다. 남들이 탐욕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탐욕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인간 본성입니다. 문제는 투자자가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규율을 가졌는가입니다. 사카미 아스토의 전략은 바로 그 규율을 만들어줍니다. 경제가 불황으로 꺼질 때 두려움 속에서도 웃으며 매수할 수 있고 반대로 호황의 열병 속에서 미련 없이 매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는 단순히 주식 매매 기술이 아니라 시장의 심리를 넘어서는 태도이자 장기 복리를 지키는 습관입니다. 결국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째, 경기는 순환하며 합리선 근처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 둘째, 불황과 저금리라는 겨울이 오면 좋은 기업의 선행 투자기를 집요하게 추적할 것. 셋째, 실적이 최악일 때가 씨를 뿌릴 순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 것.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규칙은 단타 매매가 아닌 장기 복리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수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카미 아스토가 전하는 장기 투자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경기는 단순한 숫자의 등락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파동입니다. 호황기에는 돈의 순환이 빨라집니다.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확대되며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이 개선됩니다. 잔업과 임시 수입까지 늘어나면서 돈은 다시 소비로 흘러가고 2호 순환이 나선형으로 경제를 팽창시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끝없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며 점점 조급해집니다. 버스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이 사회 전체의 열병처럼 퍼지면 누구나 묻지마 투자에 나섭니다. 실제로 1999년에서 2000년 초까지 IT 버블이 정점을 찍을 때 지금 안 사면 투자자도 아니라라는 구호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익이 아니라 분위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작은 균열이 생기면 분위기는 급반전합니다. 모두가 서둘러 팔아치우려 하며 주가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이때의 심리 또한 욕망의 다른 얼굴입니다. 더 벌고 싶다는 탐욕이 잃지 않겠다는 두려움으로 바뀌어 매도 공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카미 아스토는 이 과열과 급락의 반복을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경기는 항상 합리선 위아래를 크게 벗어납니다. 프리미엄 구간에서는 가격이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 과열되고 디스카운트 구간에서는 지나친 공포로 저평가됩니다. 투자자는 이 흐름을 이용해야 합니다.
즉, 프리미엄일 때는 서둘러 팔고 디스카운트일 때는 과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프리미엄의 호황에 열광하며 추격 매수를 하고 디스카운트의 불황에는 두려움 속에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철저히 역발상적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금리 사이클이 겹쳐집니다. 불황과 저금리, 디플레이션 시기는 기업에게 전열을 가다듬고 확장을 준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가가 싸고 자금 조달 비용이 낮으며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이 기업으로 자금을 몰리게 합니다. 이때 기업은 설비 투자, 인재 채용, 판매망 확충 등 장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바로 이 순간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반대로 고금리 시기에는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구조 조정에 나섭니다. 경기 과열과 금리 상승은 곧 위험 신호입니다. 이때는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현금이나 단기 자산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결국 금리 사이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불경기와 저금리일 때 주식을 사고 경기가 과열되고 고금리로 향할 때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사카미 아스토는 이러한 경기와 금리의 흐름을 자연의 계절에 비유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키우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휴식을 취하는 순환처럼 투자도 불황기에 주식을 사고 회복기에 늘려가며 과열기에 매도하고 침체기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주기적 리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장기 투자자의 핵심 조건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가 말해주듯 기대 수익률은 사이클에 따라 달라지므로 투자자가 이 흐름을 외면하면 단순한 도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전에서의 심리입니다. 불황에 웃으며 매수하는 것은 누구나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포가 지배하는 시기에 매수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심리적 용기를 요구합니다. 반대로 호황 속에서 남들이 즐겁게 벌어들이는 것을 보고 홀로 팔아치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카미 아스토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시장 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계절표와 금리 사이클이라는 객관적 나침반에 따라 매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사이클의 희생자가 됩니다. 기업의 성장 과정은 직선이 아닙니다. 사카미 아스토는 이를 A, B, C, D 4단계로 설명합니다. O는 씨를 뿌리는 단계, B는 선행 투자기, C는 바닥통과 D는 이익 회수기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D에서 열광합니다. 신문에 실적 호조 기사가 나오고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화려하게 빛날 때 매수에 나섭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이미 회수의 막바지이며 곧 다음 선행 투자기로 진입해 이익이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B에서 C로 넘어가는 구간, 즉 기업이 막대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에 돈을 쏟아붓고 재무제표가 최악으로 보이는 시점은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이 장기 투자자에게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겉으로는 적자와 부채가 쌓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도약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제조기업이 신공장을 지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착공 시점부터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감가상각이 시작되며 동시에 기존 생산 라인은 효율 저하를 겪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출 대비 이익이 떨어지고 투자자들은 실망의 주식을 내던집니다. 그러나 공장이 완공되고 가동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매출이 늘고 고정비 부담이 분산되며 현금 흐름이 턴어라운드합니다. 이익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재무 구조도 단기간에 회복됩니다. 이때 이미 주가는 반년에서 1년 먼저 움직여 급등세에 들어섭니다. 사카미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매수하는 것은 늦으며 실적이 나쁘다는 뉴스가 쏟아질 때 매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필립 피셔가 말한 설비 확대기에는 실적이 나빠지므로 오히려 그때 매수해야 한다는 조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성장 기업은 반드시 선행 투자기를 거치며 이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만이 이후에 과실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기 투자는 단순한 가치 평가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 사이클과 선행 투자기의 타이밍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심리적 준비입니다. 선행 투자기에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실패라는 낙인이 찍히고 미디어는 부정적 헤드라인을 내보내며 투자자는 혼자 거꾸로 가는 듯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로 그 외로움 속에서 장기 수익이 태어납니다. 워런 버핏이 말했듯이 진정한 투자자는 불편함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사카미 아스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최악의 실적에서 사고 최고 실적에서 팔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장기 투자자의 길 위에 선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주가가 실적보다 항상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적으로 주가는 실적보다 6개월에서 1년 앞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실적을 확인한 뒤 매수하는 것은 뒷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는 이미 미래의 개선을 반영해 올랐을 테니까요. 반대로 실적 악화라는 표면적 지표에 시장이 과잉 반응해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질 때 장기 투자자는 매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사이클에 대한 이해와 규율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사카미 아스토의 철학은 결국 이런 구조적 이해와 심리적 훈련을 결합한 것입니다. 투자자는 실적이 나쁘다는 보도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성장 사이클을 차분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구사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고 회수기의 급등에서는 미련을 두지 않고 일부 매도에 수익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시장의 탐욕과 공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